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9일 월요일 KBS 와TV 뉴스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중앙일보와 조이시애틀이 공동으로 주최한 은퇴와 상속 세미나가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중앙일보와 조이시애틀 뉴스가 공동으로 주최한 은퇴와 상속 세미나에 100여 명이 가까운 한인들이 참가해 은퇴와 상속에 관한 한인들의 큰 궁금증을 해소했습니다. 지난 7일 터킬라 라마다인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강사가 나와 관련 내용을 설명하는 기존 방식이 아닌 주최 측이 미리 준비한 주요 질문에 대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또한 진행 중에도 관련 질문을 즉석에서 받는 등 참석자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기도 했습니다. 더구나 인사말 등 형식적인 행사를 탈피하고 바로 질의응답 시간으로 시작해 참석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기도 했습니다. 조이시애틀 김정태 대표는 미리 관련 질문을 2시간에 걸쳐 질문했으며 참석자들 역시 자신이 원하는 질문을 종이에 적어와 질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강사로 참석한 최상일 변호사는 유언장, 신탁자산, 위임장 등에 관해 설명하고 유산시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했으며 김성훈 공인회계사는 연방상속세와 각 주정부가 추가로 부과하는 상속세의 절감 방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많은 한인들이 유언장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20분하고 얘기를 하면은 19분은 유언장이 없는 가정이 많이 있는데 일단은 준비를 안 하시면은 주법으로 이제 상속이 되는 그 주법 절차하고 똑같으면은 상관없는데 본인이 주법하고 틀린 유산 방식을 원하시면은 꼭 유언장이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병원에 들어가셔서 아프고 난 다음에 유언장을 준비하시려고 하는데 그때는 좀 늦고 건강하실 때 유언장을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많은 질문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자식한테 돈을 주고 싶은데 얼마까지 주면은 세금을 안 낼 수가 있느냐라는 질문 많이 하시는데요. 1년에 평균 14,000불까지는 세금을 안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식이 한 3만 불의 돈이 필요하다 그랬을 때 그럼 3만 불을 주면 어떻게 되느냐? 세금을 내시는 건 아닙니다. 세금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14,000불이 넘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걸 꼭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만약에 부부가 각각 자녀한테 14,000불 주면은 28,000불이기 때문에 2,000불에 대해서만 하도 되지만은 만약에 그 자식이 결혼을 했다. 그러면은 14,000 주고 또 배우자한테 14,000을 줘서 48,000불까지는 IRS에 보고하지 않고 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카마스 컨설팅의 릭 베일 대표는 연금, 주식, 채권, 상호금융과 생명보험 등의 유산 처리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베일리 대표는 유산 처리 방법 중 생명보험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언급하며 생명보험의 경우 유산이 증식되고 사망 시 드는 비용과 채무 청산이 가능해지는 점을 장점으로 들었고 상속세를 피할 수 있으며 상속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보험 신탁도 가능한 점을 부과시켜 고객들의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 26만이라는 흥행몰이를 하고 있는 다큐멘터리 영화 공범자들이 시애틀에서 상영돼 한국 방송의 실태를 알렸습니다. 다큐멘터리 영화인 공범자들이 지난 주말 시애틀에서 상영됐습니다. 또한 영화를 제작한 최승호 감독이 직접 방문해 관람 후 관객들과 같이 하는 대화의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영화는 페더럴웨이 해송식당 연회실에서 6일부터 이틀간 하루 2차례씩 총 4차례가 무료로 방영됐으며 관람 후 최 감독과 관객들과의 만남의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영화 공범자들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집권 기간인 10년 동안 권력자들과 그 하수인들에 의해 한국의 공영방송이 어떻게 무너지고 그 가치가 어떻게 훼손됐는지를 고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한국 MBC 방송국 시사 프로그램인 PD수첩의 책임 PD였던 최승호 PD가 직접 만든 작품으로 MBC에서 부당 해고당한 최 PD는 현재 독립 언론인 뉴스타파의 PD이자 앵커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해외에 계시는 교민 여러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국내에 있는 우리 국민들보다도 더 조국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작년에 이제 그 탄핵이 일어나고 이러는 상황 속에서 굉장히 놀라신 분들이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이런 일이 없었으니까 없다가 이렇게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겼잖아요.
적어도 87년 6월 항쟁 이후에는 그래도 뭐 우리가 이렇게 헌정이 유린돼 가지고 뭐 중단되거나 뭐 갑자기 막 대통령 임기 중에 내려와야 되고 이런 상황은 정말 없었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이걸 생각을 해보면 언론이 망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예. 특히 KBS, MBC 공영방송이 그 최소한의 그 질문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망가졌기 때문에 예, 이렇게 된 거거든요. 제작자가 방문한 가운데 이 영화가 시애틀에서 상영하게 된 데는 페더럴웨이 해송식당 이기철 대표의 숨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이기철 대표는 이 영화를 한국 극장에서 직접 관람하고 이곳 시애틀 지역 한인들에게도 한국 공영방송의 현실을 전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영화를 직접 들여오게 됐다고 전하면서 특히 영화에 출연한 암투병 중인 이용마 기자와 김병권 PD가 이 대표의 고등학교 동기 동창인 것이 계기가 됐다고도 전했습니다. 다큐멘터리 영화인 공범자들이 한국에서 현재까지 26만 명의 관객 동원을 기록하는 등 흥행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최 감독과 함께 방문한 배급사 N9 필름의 정상진 대표는 이에 대해 공영방송인 KBS와 MBC의 공동 파업이 이 영화의 개봉 시기와 맞물려 실시간으로 현실이 반영돼 기폭제 역할을 했다고 말하면서 영화가 재미있기 때문에 다큐멘터리 영화인지 모르고 들어왔다가 끝까지 보고 나가는 관객도 많다고 에피소드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영화 관람 후 관객들은 최 감독과 함께 영화 제작, 공영방송 문제에 대한 자유롭게 토론하는 시간도 마련하는 등 관객과의 대화의 시간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시애틀 IT 분야의 한인 전문가들의 모임인 창의와 발명, 즉 창발이 제2회 정기 컨퍼런스를 가졌습니다. 창발의 제2회 정기 컨퍼런스가 지난 7일 머서아일랜드 커뮤니티와 이벤트 센터에서 약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습니다. 올해 회장을 맡은 이찬희 회장은 인사말에서 창발은 시애틀 한인 IT 분야 전문가들이 2014년에 결성한 모임으로 창의와 발명이란 의미도 있지만 앞으로는 부분의 합이 모여 더 큰 가치를 창조한다는 이머전스의 의미를 더욱 강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애틀에 이제 아마존이나 여러 회사들이 성장하면서 많은 한국 분들이 이제 그쪽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시애틀에 오셨는데 그런 분들이 함께 이제 모여서 네트워크를 만들고 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사람들이 비슷한 백그라운드가 있는 사람들끼리 같이 모이고 서로 배우고 그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다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것들이 가능하다고 믿었고요. 그래서 그런 모임을 만들고자 하는 것들이 저희가 이 창발을 만들고 또 이런 컨퍼런스를 주최하게 된 가장 큰 이유이자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처음에는 한 10명 정도가 모이는 모임으로 시작을 했다가 지금은 전체 멤버가 거의 300~400명에 이르고 매달 모이는 모임에서 5~60명들이 모이는 공간이 됐고요. 또 그 안에서 아이디어들이 나오기 시작해서 실제로 그 팀을 만들어서 스타트업으로 진행 중인 것도 있고 저희가 다 같이 책을 쓰는 것도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새로운 멘토링을 한다든지 각자의 관심사가 다른 사람들끼리 또 다른 모임 안에 모임들을 만들어서 매월 그 활발하게 활동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창발 같은 뭔가 기본이 되는 모임이자 플랫폼이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계속 하던 것을 지속하려고 하고 있고 또 나아가서는 이제 Give Back to Community라는 모토에서 이제 코리안이나 코리안 아메리칸 대학생들을 위한 멘토링 행사라든지 한국에서 또 미국으로 커리어 전환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찾아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함께 성장하자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에서 기조 연설자로 나온 w2beauty.com과 드라마배너스.com의 대표인 제임스 선 씨는 자신의 성장 과정과 학력, 경력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면서 본인의 열정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성공을 위해 재능이 20%라면 직업 윤리 의식이 80%라며 정신적인 준비와 열심히 일하는 자세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패널 토의에서는 신화적 이력의 길이라는 주제로 인터와이즈 코퍼레이션의 대표인 안대혁 대표를 비롯해 이영, 박동윤, 권용진, 전동환 씨 등 연사들이 참가해 커리어 개발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토의한 후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습니다.
한편 브레이크 섹션에서는 모바일 광고 트렌드, 기술과 디자인의 교차점에서 일한다는 것, 지적재산권과 우리의 미래, 데이터 과학자에서 엔지니어로, 인공지능과 기술적 분석 트레이닝 입문, 증강현실 플랫폼 전쟁의 서막 등 일반인에게는 다소 생소하지만 IT 전문 분야에서는 꼭 필요한 여러 아이디어들에 대해 생각을 나누고 비전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한편 컨퍼런스 이후에도 네트워킹과 사교 모임으로 인맥 확장의 길을 제시함으로써 IT 인재들의 회원 가입과 향후 많은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재정 설계 회사인 신시스가 슈퍼 세러데이라는 주제로 미니 컨벤션을 열어 고객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재정 설계 회사 신시스는 지난 7일 사우스센터 더블트리 호텔에서 슈퍼 세러데이라는 미니 컨벤션을 열고 고객들을 위한 다양한 정보와 회사를 소개하는 실질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300여 명 이상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를 통해 회의를 대표하는 매니저들이 한국어와 영어로 워싱턴주 한인사회와 주류 사회 참석자들에게 자신들의 회사 소개와 금융 서비스를 소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성영미 시니어 매니저가 신시스 회사에 대해 소개했으며 강희정, 김수현, 한웅 등 다른 워싱턴주 시니어 매니저들도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참석자들에게 은퇴 설계 등 한인들이 꼭 알아야 할 전반적인 금융 서비스를 설명했습니다. 이날 시애틀 행사를 위해 멀리 텍사스에서 참석한 박 매니저는 점심시간 전 세션을 맞아 자신을 소개하고 미래 설계에 대한 자신만의 노하우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시애틀은 저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게 시애틀은 저는 제가 2000년부터 2003년 동안 3년 동안 살았던 곳이고 그래서 이곳 비즈니스가 저희 오피스가 성장하고 있는 모습이 저한테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금 이렇게 좋은 기회를 우리 커뮤니티에 같이 저희 회사를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 좋고요. 많은 분들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서 온 제스 강입니다. 저는 지금 신시스 회사에서 8년 정도 일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랐던 이런 재정에 대해서 많이 배우게 되고요. 우리가 하는 일은 많은 분들, 고객을 만남으로써 그분들에게 그 가정에 필요한 프로텍션을 만들어 두시고 그리고 그분의 편안한 은퇴를 위해서 재정 설계를 해드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신시스는 전반적인 금융 서비스를 비롯해 은퇴, 상속, 학자금 등 다양한 분야의 재정 설계를 고객들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하고 상품을 소개하며 컨설팅을 돕는 회사입니다. 이걸 어떻게 정리해서 써야 되나. KBS와 TV 뉴스는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KBS 와TV 뉴스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